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들이 있나요? 이번 영상은 인생이라는 계절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남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있고요.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각종 채널이나 커뮤니티까지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타인을 조심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게 돼요. 내 속마음을 남한테 터놓으면 호구된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도 우리들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고민 상담이나 하소연을 했다가 그게 약점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는 비수가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 세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기피하도록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호구 잡힐 각오를 하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을 찾아 헤매도 속마음을 풀어놓을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다들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고 어느 대상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력 부재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은 엄청 늘어났는데 정작 본인들 얘기, 자기 어필하기에 바쁘죠. 남의 고민과 걱정거린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소비재가 되고 말아요. 이렇듯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요. 하지만 그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아요. 끊임없이 마셔보지만 도저히 갈증이 가시지 않죠. 저는 수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위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소속된 심리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죠. 어릴 때의 상처, 한 곳에서 1년 이상 지내지 못했던 가정 환경, 아버지에 대한 애증,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부정적인 감정 등을 상담사에게 터놓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울증 처방약을 단 3일만 복용하고 자살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났어요.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딱히 없었던 저에게 상담사와의 대화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상담사님이 유능한 분은 아니셨어요. 아직 경험을 더 쌓고 배워나가야 하는 단계였죠. 그럼에도 누군가가 저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의지와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기술적인 능력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며 어릴 때의 상처들을 객관화하고 더 이상 그게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나니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나간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일은 들어주는 상대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잠깐 옆으로 조금만 빠져서 일본의 유명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좀도둑 3인방 아스야 고에이 쇼타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차까지 고장나는 바람에 멀리 도망도 못 가고 경찰에게 눈에 띄기 두려웠던 3인방은 30년 동안 폐가로 있던 나미야 잡화점으로 피신해요. 3인방은 보육원 출신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며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였어요. 졸업한 뒤에는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 동시에 백수가 되었고 함께 빈집털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폐가인 줄 알았던 나미야 잡화점으로 달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사실 나미야 잡화점은 고민 상담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고민을 써놓은 편지를 가게 앞 셔터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의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는 시기였죠. 근데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고민상담 편지가 배달된 거예요. 이 수상한 편지를 두고 3인방은 의견이 갈렸어요. 고에이와 쇼타는 고민상담에 답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스야는 거세게 반대했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고에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쯤은 편안해질 거라고. 달토끼 외에도 생선가게 예술가, 길을 잃은 강아지 등 여러 사연자들이 이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내요. 3인방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3인방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각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요.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꼭 답을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고민 등을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저 내가 선택한 답이 틀린 게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몇십 분, 몇 시간이고 들어주며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공감해줘야 하는 힘든 일이죠. 저는 저의 짝꿍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항상 고마움을 표현해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음에도 저의 고민과 걱정거리,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가족이나 연인, 부부관계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역할은 한쪽만 감당해선 안 돼요. 상대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는 일은 쉽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건 상대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시이고, 들어주는 입장에선 자기가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해주죠. 당신도 그런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삶에 감사해야 해요. 그건 삶의 축복이자 선물이기 때문이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좀도둑 고에이가 상담을 해주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게, 나 같은 바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듣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당신은 느껴보았나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